태영그룹이 부동산 PF 위기로 기업 구조 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내놓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영건설 정상화를 위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12월에 시작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부한 쌍특검법은 여야 이견으로 오늘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달부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3.6% 오릅니다. 산정 기준도 조정된 가운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인상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발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20cm의 눈이 올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설이 내린 러시아 고속도로에서 5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슬로베니아에선 폭우로 사람들이 동굴에 고립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뉴스 앤 이슈 이어갑니다. 수도권에 이어 강원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큰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대설주의보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과 경기, 영서 지역에 이어서 강원 산간에도 오후 1시부터 대설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눈구름이 북서쪽에서 내륙으로 유입돼 중북부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로 현재 눈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부근입니다. 눈발이 굵어지면서 주변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로를 지나는 차들도 전조등을 켜고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중부 내륙선 구양리 부근인데요. 이 지역도 눈이 내리면서 주변에 눈이 제법 쌓인 모습이고요. 도로 곳곳이 젖어 있습니다. 차가 많지는 않지만 주의 운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영동선 판대 2교 부근입니다. 이 지역도 역시 눈발이 강해지면서 이미 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유지해 주시고 속도도 평소보다 50% 이상 줄여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눈은 얼마나 내리는 건가요? 네, 가장 많은 눈이 예상되는 지역은 강원 산간 지역입니다.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 경기와 영남 지역에는 최고 15cm 이상, 서울과 충청 내륙에도 최고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서울에 10cm의 눈이 내린다면 2010년 이후 14년 만에 1월 최다 적설량을 기록하는 셈입니다. 늦은 퇴근길까지 눈이 예고되면서 눈길과 빙판길로 인한 교통 불편이 우려됩니다.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제설 작업을 미리 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오전 10시 기준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중대본은 출퇴근길 교통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쌓인 눈구와 노면 상태에 따라 지속해서 제설 작업을 진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골목길과 교량, 공원 등에 있는 제설함을 수시로 채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곳에는 제설제를 나눠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선 폭설로 고속도로에서 5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고 슬로베니아에선 폭우로 인해 사람들이 동굴에 고립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눈 덮인 도로 위에 찌그러진 차량들이 이리저리 뒤엉켜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꼼짝없이 갇힌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서성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잇는 고속도로에서 폭설로 인해 50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 자동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난간을 들이받았고 이후 뒤따르던 차들이 연달아 부딪히면서 약 2km 구간에서 추돌이 잇따른 겁니다. 이 사고로 1살 배기 아기와 엄마 등 4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На месте работают сотрудники госавтоинспекции, следственно-оперативная группа, сотрудники МЧС, сотрудники скор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и причины ДТП выясняются. 영하 30도를 밑도는 날씨 속에 러시아에선 한파로 인한 사망 사고도 있었습니다.
조부모와 산책을 하고 돌아온 3살 아이가 추위로 인한 급성 알레르기로 숨졌습니다. 이례적인 한파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엔 황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Ну, такого, наверное, мороза нет. Давно мы не видели такого мороза. Ну, ничего. Мы ко всему привыкли. И к дождям зимой, и к снегу в мае. Так что все нормально. 반면 슬로베니아에서는 폭우로 인해 불어난 물로 5명이 동굴에 고립됐다 이틀 만에 구조됐습니다. 이들 여행객과 안내원 등 5명은 지난 6일 갑작스레 폭우가 내리면서 동굴에 갇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이 이상 간파와 눈폭풍, 돌발 홍수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지난 1일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피난소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폭설에 강추위까지 덮치면서 지진 이후 피난소 등지에서 생활하는 피난민들이 건강 악화로 숨지는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모두 168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와지마시 피난소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영그룹이 기업 구조조정을 신청한 태영건설 정상화와 관련해 추가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TY홀딩스와 SBS의 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내놓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 계열사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던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금융당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Y홀딩스와 대주주인 윤석민 회장 그리고 창업자인 제가 채권단에 확약했습니다. 기존 자구계획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 다른 계열사 매각이나 담보 제공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해서 투입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TF 사업장 중에 정리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건실한 사업장들은 살려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자구 노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당국도 채무자와 채권단의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자 역할을 다해갈 것입니다. 네, 태영그룹이 오는 11일에 있을 채권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워크아웃이 부결될 경우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두 절차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 쉽게 말해 기업의 문제 해결에 법원 개입 여부로 갈립니다. 워크아웃은 해당 기업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인데요. 금융기관과 협의해 기업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합니다. 금융기관은 이 과정에서 부채 상환 유예나 금전 지원 등을 돕게 되는데 이를 위해선 채권단 75%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채권단이 태영그룹을 향해 진정성 있는 자구책 마련을 내놓으라고 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오는 11일 태영그룹이 채권단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게 됩니다. 정식 용어로는 회사 정리 절차라고도 부릅니다. 기업 자체 노력을 배제한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기업 파산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는 11일 태영그룹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잇따른 포사격에 우리 군이 더는 남북 간의 적대 행위 중지 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완충 구역은 앞서 9.19 합의에 따라 마련된 건데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중단됐던 훈련도 전면 재개됩니다. 한반도 정세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국방부 연결해서 더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먼저 어제 우리 군 당국이 적대 행위 중지 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겁니까? 네, 남북 간의 완충 구역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는 군의 선언입니다. 앞서 우리 군은 남북 간의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상과 해상, 공중 영역에서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이른바 완충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지상은 먼저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5km씩 10km 폭의 완충 구역을 둬서 이 지역에서의 포병 사격,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또 해상에는 북방 한계선 NLL 일대에서 서해 135km, 동해는 80km씩 해안포와 함포 사격, 해상 기동 훈련을 금지했습니다. 공중에도 기종별로 서부 지역은 최대 20km, 동부 지역은 40km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이곳으로의 군사적 비행을 차단했습니다. 이 같은 완충 구역을 통해서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자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이 지난해 무인기 도발을 포함해 3,600여 차례나 합의 사항을 빈번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지난 5일부터 서해 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계속하면서 이번에 서해뿐 아니라 동해, 지상까지 완충구역을 아예 없애겠다고 강하게 대응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럼 9.19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9.19 합의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1조와 2조의 내용이 특히 중요한데요. 이 조금 전 설명한 완충구역이 9.19 합의의 1조 내용인데 앞서 비행 금지 구역과 관련한 사망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이후에 우리 정부가 이미 효력 정지를 했고요. 이어 이번에 지상과 해상에서 관련된 2항이 북한의 도발과 맞물린 우리 군 선언으로 무력화된 겁니다. 앞서 남북은 9.19 합의 2조에 따라 최전방 감시초소, GP 10곳을 파괴하거나 철수하고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비무장화를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정부의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이후에 북한이 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하면서 이후에는 GP를 복원하고 JSA에서 재무장화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GP 복원, JSA 재무장화에 이어서 6회공 완충구역까지 모두 사라지면서 9.19 합의는 5년여 만에 대부분 효력을 잃은 겁니다. 네, 우리 군도 육상과 해상에서 훈련에 나설 거란 방침이죠? 네, 맞습니다. 조만간 완충구역 설정 이후 중지했던 훈련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 이후 우리 군은 맞대응 차원으로 서북도서에서 5년 만에 해안 사격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서해상에서의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사격 훈련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K1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신형 대전차 미사일 현궁 등의 사격 훈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완충구역으로 지정된 군사분계선 5km 이내 사격 훈련장도 이에 따라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군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당분간 한반도 정세 긴장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북 완충구역은 남북 간 일종의 제어 장치를 두자는 취지였지만 이번에 무력화된 만큼 우발적인 충돌 우려가 커지게 됐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9.19 합의 폐기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는데요. 군 운용과 훈련에 제한 사항이 많아서 안보상의 우려가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신 강한 군사력, 대비태세를 통한 억제력 강화를 강조해 왔는데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이같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제 드론 작전사령부를 찾았던 신원신 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도발을 억제하는 것은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고 북한이 느끼면 억제가 됩니다. 억제가 되면 평화가 유지됩니다. 이처럼 신 장관이 드론사를 찾은 것도 북한이 지난해와 같이 무인기 도발을 해올 경우 마찬가지로 북한에 첨단 드론을 투입하겠다는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 장관은 우리 군의 즉각 끝 기세를 강조해 오고 있는데요. 적이 도발해 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는 맞대응 방침입니다. 이처럼 남북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해상과 지상에서의 완충구역 무력화를 빌미로 삼아서 북한이 기습적인 도발을 해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은 지 꼭 2주가 지났습니다.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 위원장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 지대하죠.
한때는 한동훈 위원장을 여권의 천사 같은 존재, 군계 일학으로 치켜 세웠던 이준석 가칭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준석 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인재영입 위원장을 겸임한 건 총선을 앞두고 용산에서 지목한 사람들을 인재로 영입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용산발 인사들에게 한동훈 영입 인재 1호, 2호 이렇게 스펙을 올려주려는 거라는 지적인데요. 들어보시죠. 이번에 뭐 영입 인사라고 발표되는 분들, 네. 이분들 한동훈 위원장 오기 전에 영입됐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인재 영입 위원장을 공동으로 맡은 이유는 결국에는 용산발 인재들이 영입 인재로 한동훈 위원장 입을 통해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 이게 왜냐면요, 예. 지역구에 지금 경선을 한다고 하거나 공천 경쟁을 한다 했을 때 용산발 인사들의 그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뭔가 그 1등급 한우 뭐 이런 거 붙여주려고 그러면은 인재영입 몇 호 이런 거 붙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아마 하기 위해 가지고 인재영입 위원장까지 겸임한 거 아닐까. 야권의 시선은 더욱 냉소적입니다. 이미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마당에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할 생각조차 없는 것 같다며 그저 젊고 술 안 마시고 책 많이 보는 2024년판 윤석열 대통령일 뿐이라는 비유가 나왔는데요. 조홍천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근데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합니다. 아예 김건희 이름 석자를 올리질 않죠. 특검법안 명칭 자체를요? 네. 그리고 악법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당연히 비토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데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여권의 급소는 수직적 당정 관계인데 그거 급소 안 건드리잖아요.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 모셔가지고 뭐 처음에 뭐 저 이미지로 지금 좀 점수 먹고 들어가신지 모르겠는데 그래봐야 젊은 윤석열이고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고 책 많이 보는 윤석열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소위 말하는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 윤석열 모델 체인지죠. 2024년형 윤석열. 이제 당적을 바꿔서일까요? 어제 국민의힘으로 공식 입당한 이상민 의원은 한 위원장을 두둔했습니다. 자신도 지금까지는 부정적 이미지로 한 위원장을 봤지만 한 번의 만남으로 그 이미지가 싹 가셨다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당정 관계를 바꿀 수는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비대위원장 된 지 안 된 분한테 그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권력이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 작용을 하고 있고 아주 지금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 그 결함이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한 사람이 비대위원장 맡아가지고 일거에 금방 개선될 정도의 상황이면 뭐 그거 국민의힘 걱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기서 정착을 잘 해서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서 정말 내가 말하는 것이 하는 말이 진정으로 그 국민의힘을 위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다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그런 직원도 순서리도 그 약효가 먹히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단박에 못한다고 막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하는 거냐 마는 거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잠시 주춤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내분 그리고 탈당 움직임은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모레 이 탈당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친명계의 비난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꽃길만 걷던 분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싫다는 것 말고 무슨 탈당 명분이 있느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떻게 보면은 꽃길만 걸어온 분이십니다. 호남에서 뭐 5선 중에 4선을 호남에서 하셨고 전남지사 하셨고 또 호남 몫으로 국무총리까지 지내고 당대표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동안 자기와 함께했던 자기를 사랑하고 지지했던 당원과 지지자들을 갖다 기득권으로 몰아붙이고 그리고 떠난다는 건 저는 무슨 명분과 또 어떤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준석 당대표 같은 분이야, 전 대표 같은 분이야 대통령한테 탄압받고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아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그런 사건 갖고 징계를 당하고 당대표 직무를 정지당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당원권 정지당하고. 그리고 저는 그거에 비교해 봤을 때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싫다는 거 반명에 뭐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 여야간 이견이 여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의 지위와 운영 방향 등에 대한 협상을 본회의 전까지 이어갈 예정인데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되면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표결 역시 시기를 둘러싼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오늘 본회의 상정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개식용 금지법 등을 처리합니다. 앞서 어제 본회의 통과 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같은 역할을 할 기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역시 어제 법사위에서 의결된 개식용 금지법 제정안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가안보실이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을 새로 만들고 왕윤종 현 경제안보 비서관을 승진 발령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국가안보실 3차장은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사이버안보 등을 담당하며 산하의 경제안보 비서관실과 사이버안보 비서관실을 두게 됩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직제 개편에 대해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 우리 경제안보를 둘러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와 약속하고 범행 동기가 담긴 문서를 보내주기로 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가 어젯밤 석방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내면서 재판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 대표 피습에 이어 강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내면서 예정됐던 재판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40대 남성이 기도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세대 내부 37제곱미터가 모두 탔고 5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휴대용 가스버너에서 불이 처음 시작됐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올해 1월부터는 공군 무인항공기 운용병을, 2월부터는 육군 사이버 작전병과 같은 특기병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관심이 있는 분야의 특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모집병 지원 자격을 완화했는데 특히 육군 조리병의 경우 이제는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SNS를 통해 27년간 파트너 관계를 지속해온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의 후원 관계가 종료됐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1996년 8월 프로로 전향하면서 나이키와 후원 계약을 맺은 우즈 측은 새로운 계약을 준비 중이며 흥미로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홀인원에 성공하면 보상을 해주는 보험 상품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홀인원 기념으로 동료들에게 한턱을 내는 관례로 인해 뜻하지 않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정식 보험이 아닌 경우 약속한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샷 한 번에 공을 홀컵에 집어넣는 홀인원을 하면 최대 200만 원을 준다는 상품에 가입한 김모 씨.
다달이 몇천 원만 내면 돼 부담도 적고 유명 코미디언과 골프 선수들이 광고에 나와 별 의심 없이 돈을 냈습니다. 가입한 지 1년여 만인 지난해 7월 마침내 홀인원에 성공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을 기다렸는데도 답변이 없어서 그 뒤부터는 지금 3개월 동안은 완전 답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뭐 농락당하는 느낌? 다른 업체에서 운영하는 비슷한 상품에 가입해 지난해 6월 상금을 신청한 A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기다리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몇 푼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민사소송을 한다? 이건 몇천 명이 모여서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뭐 해봐야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애초 예상보다 홀인원 신청이 많아 상금 지급이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접수된 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지급할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품들이 겉보기와 다르게 실제로는 보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험사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업체들인데다 일반 보험업체에서 출시한 상품들과도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식 보험이 아니다 보니 업체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더라도 금융당국이 과태료나 과징금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금감원이나 뭐 금융위원회 뭐 이런 데 소관 사항은 아니고 뭐 행정 처분을 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계약을 할 때 약관의 내용을 좀 꼼꼼하게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 홀인원 상품 판매업체 대표가 잠적해 약속한 4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50여 명이 고소하는 등 관련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정식 보험사에서 출시한 상품이 아니라면 가입할 때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기존의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오늘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경쟁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와 차주들의 주거비용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업점 방문 없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지난해 출시 때는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것이 서비스 대상이 한층 더 넓어진 겁니다.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뭐 경쟁 촉진을 통하고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그 국민들의 어떤 금리 부담을 낮추는 노력은 저희가 지속하고 있고. 먼저 소비자들은 기존처럼 앱을 통해 본인이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동하고 싶은 대출 상품의 금융회사 앱에 들어가 대출 심사를 신청한 뒤 주택구입 계약서나 전세임대차 계약서 등을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끝입니다. 대출 심사 기간은 최소 이틀에서 최대 일주일가량 걸립니다. 이때 대출을 갈아타기로 했다면 기존 대출금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자동 상환됩니다. 다만 옮겨가는 대출은 조건이 있습니다.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 대출로 연체나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신용대출과는 규모가 다른 1,000조 원에 이르는 주담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금융당국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동에 앞서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출 이동 서비스의 실시간 거래량을 기반으로 하는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그동안 높은 대출 금리에 허덕였던 차주들은 이자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버거워요. 그러니까 물가도 많이 상승을 하는데 이자가 좀 뭐 단 1%, 뭐 0.1%라도 좀 내려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만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최근 유튜브가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40% 넘게 인상했죠. 구독을 끊을 수 없는 이용자들이 한국을 떠나 구독료가 저렴한 나라로 디지털 이민을 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이민, 한국보다 요금이 저렴한 국가로 우회해서 가입해 그 나라 계정을 이용해 유튜브를 보는 걸 말합니다.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요금 때문에 국내 이용자뿐 아니라 세계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디지털 이민 방법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디지털 이민국은 한화로 약 2,000원대 구독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인도와 튀르키예입니다. 또 아르헨티나나 이집트, 또 우크라이나 등도 우리나라에 비해 10,000원 넘게 싼데요. 국내가에 비해 5배 정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로 디지털 이민을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요금 인상폭은 42%로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유독 높은 편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요금 인상폭은 10% 미만이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20% 내외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게다가 한국은 가족 요금제에서도 제외돼 요금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디지털 이민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제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디지털 이민은 유튜브 약관 위반으로 잘못하면 구글 계정 전체가 삭제되거나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측에서도 늘어나는 디지털 이민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요금제 정책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불만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이 북부 전선에서는 헤즈볼라와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2개의 전쟁을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북부 지역에서 국경을 맞댄 레바논의 목표물 여러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 헤즈볼라가 북부 메론산에 있는 이스라엘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한 데 대한 반격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즈달 셀룸 지역에 머물던 헤즈볼라 정예 라두안 부대 고위급 지휘관인 위삼 알타윈이 숨졌습니다. 특수작전부대 라두안을 이끄는 위삼 알타윈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교전에서 사망한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אנחנו נחושים להמשיך ולייצר מציאות ביטחונית אחרת בצפון, כזו שתבטיח ביטחון לתושבים. אני רוצה לומר לציבור. 헤즈볼라는 지난 2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하마스 정치국 부국장 알 아루리가 사망한 뒤 방화쇠에 손가락을 얹고 있다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여기에 고위급 지휘관마저 희생되면서 이스라엘과 전면전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전쟁이 곧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천명했습니다. וגם כדי לשלוח מסר לחיזבאללה. חיזבאללה טעה בנו בגדול ב-2006. הוא טועה בנו בגדול גם עכשיו. 헤즈볼라는 6만 명가량의 병력과 미사일 15만 발을 갖췄다고 추산될 정도로 정규군급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이스라엘은 남부와 북부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기에 이란까지 참전하면 모두가 원하지 않는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해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숨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수가 전체 인구의 1%를 넘어섰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측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후 지금까지 3개월여 동안 사망자는 23,084명으로 전체 인구 227만 명의 1%를 넘어섰습니다. 부상자 또한 58,926명으로 전체 인구의 2.6%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 곳곳에서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도중에도 시위가 벌어졌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조용히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뉴욕 시내로 출근하는 길목인 브루클린 다리 등 곳곳을 막고 기습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2만 3천여 명에 이르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리 3곳과 터널 1곳을 점거했습니다. I'm part of a large group of people who are shutting down downtown Manhattan. We're taking 4 sites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and against the war in Gaza.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의사 단체들이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Electricity has been cut. There's no clean water. There's no access to food. There's no access to fuel. There's no access to telecommunications. And this is being done with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we're here to say enough.
가자 지구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미국 내 비호감도는 날로 높아지며 대학가에서도 반유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바이든 대통령이 교회에서 연설하는 중에도 청년들의 돌발적인 반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I understand their passion, and I've been quietly working with the Israeli government to get them to reduce and significantly get out of Gaza.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길어지면서 바이든 정부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을 또 방문해 해결책 모색에 나섰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러시아군이 또다시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가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만 2년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해외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를 구조대원들이 열심히 파헤칩니다. 숨진 이웃을 보는 주민들 가슴은 미어지지만 다행히 걸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Як ти що шутиш? Та який шутюрю, я не можу ні повернутися, ні ету шифанеру мене. Ну що спасибо шифанеру. отак би мене завалило тут. 지난 연말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퍼붓던 러시아군이 또다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했습니다. 수도 키이우 남서쪽 흐멜니츠키에는 아파트 건물에 로켓이 날아들었고 중부 드니프로주 크리비리의에선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쇼핑센터와 고층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러시아군은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인명피해는 주로 민간인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63-річна жінка, вона отримала поранення, її задавило, отримала поранення несумісні з життям.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18대와 무인기 8대 등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군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해외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가 영국 가디언지에 이런 주장을 기고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개인이 타인에게 해를 끼쳐 보상해야 할 때 자산을 압류하듯 나라 간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비슷한 논리를 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약 3천억 달러, 약 395조 원에 이르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엘리트들은 사람 목숨보다 돈에 관심이 있어서 자산을 잃으면 가장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이 대통령도 모르게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장관을 신뢰한다며 회복이 우선이라는 뜻을 밝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수술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하지만 백악관에 입원 사실을 알린 건 나흘 뒤인 지난 4일이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바이든 대통령마저 사흘 동안 국방장관의 부재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카리브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캐슬린 힉스 국방부장관은 지난 2일부터 장관 임무의 일부를 대행했지만 영문을 모른 채였습니다. 힉스 부장관이 장관의 입원 사실을 안 것도 4일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악관은 장관이 입원하면 지휘계통에 보고하는 게 당연하다며 절차상의 미비점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ll take a look at process and procedure here and try to learn from this experience and if there's some changes that need to be made in terms of process and procedure, we'll do that. 하지만 국방장관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이번 일로 교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And I will just reiterate that the president has complete confidence, continues to have confidence in Secretary Austin.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부적절한 업무 행태와 직무유기라며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일주일 동안 실종 상태였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그 누구도 행방을 알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정확한 병명은 알려지지 않은 채 여전히 군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국방장관의 깜깜이 입원은 심각한 안보 위협 사태라며 장관의 즉각적인 사임과 의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중국에선 새해부터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사정의 칼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고조였던 이른바 호랑이 사냥 고위급 비리 척결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최고급 명주 마오타이가 상자째에 쌓여 있습니다. 금부치와 옥석으로 만든 장식품도 한아름입니다. 중국 고위 소방 관료가 착복한 뇌물 압수품입니다. 说白了还是自己意志不坚定，办了不该办的事，收了不该收的钱，给消防这个集体抹了黑。 중국 관영 CCTV는 새해 벽두에 4부작 다큐멘터리를 내놓았습니다. 공안 당국부터 금융, 스포츠계까지 전형적인 부패 사건 12건이 적나라하게 공개됐습니다. 我是非常后悔的，还是要踏踏实实的，一定要走正路。 중국 당국은 새해 첫날에만 차관급 이상 9명을 퇴출하며 반부패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낙마한 고위 관료는 45명으로 역대 최다. 외교부장과 국방부장 등 해외에 익히 알려진 얼굴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창설한 로켓군의 대대적 숙청 바람도 부패 척결과 무관치 않습니다. 미사일에 연료 대신 물을 채워넣고 창고에 불량품이 쌓였다는 외신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른바 호랑이 사냥이라고 불리는 사정의 칼바람. 절대 권력은 썩는다는 말을 의식한 자정의 노력이자 1인 장기 집권 시대 불만의 싹을 자르려는 경고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기업이 발사한 세계 최초 민간 달 착륙선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 달 탐사 계획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민간 달 착륙선 페레그린을 개발한 에스트로보틱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에서 착륙선에 이상 현상이 발생해 태양을 가리키는 방향을 안정적으로 잡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위치는 우주선 배터리 충전에 필수적인데 위치를 잡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에스트로보틱은 1시간 뒤 추가로 성명을 올려 불안정한 태양 방향 위치의 원인이 추진 이상일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되면 우주선의 달 착륙 능력이 위협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방눈이 쏟아지는 서울에는 이미 2cm가 넘는 눈이 쌓인 곳이 있는데요. 서울에는 오늘 밤 늦게까지 최고 10cm의 눈이 예보되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계속해서 눈이 이어지는 만큼 기온이 낮아지는 퇴근길에는 미끄럼 사고 위험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해 주셔야겠고요. 또 제설 작업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눈구름이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눈발이 점차 굵어지고 눈 내리는 지역도 점차 확대하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20cm 이상, 그 밖에 강원과 경기 내륙, 충북 북부, 영남에도 많게는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서울에도 최고 10cm 이상의 큰 눈이 예보됐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와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서 낮 동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도, 광주 7도, 부산 9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눈은 오늘 밤 늦게,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오전부터 차츰 그치겠고요. 영동과 충청, 영남에서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눈이 그친 뒤에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폭설로 교통대란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성이 무척이나 커지고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는 평소보다 차간거리를 2배 이상 유지해 주시고 속도도 절반으로 감속해 주셔야겠고요. 보행자는 낙상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